다음에 지금 이제 호흡법을 좀 알려드리려고요. 호흡을 다 모르세요. 초보자들을 물어볼 때 뭐냐면, 저는 코로 2번 쉬고 입으로 1번 쉬는데 맞나요?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사이클은 다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맥박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마라톤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입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지금 아까 김지현 선수가 팔치기랑 피치 해준 것처럼 팔치기랑 피치 연습을 많이 하라는 게 하다 보면 거기에 내가 호흡을 맞추게 돼요. 이 호흡이란 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리듬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달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리듬을 찾고 내가 내 리듬이 어떤 건지 그거를 빨리 찾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만 달리기 뛸 때도 잠깐 리듬이 깨졌을 때 그걸 빨리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달릴 때 충격 있게 가고 몸이 틀어지고 힘들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 호흡도 다 틀려져요. 그러면서 호흡도 되게 거칠어져요. 이러면서 뛰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옆 사람한테 야 이러면서 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엄청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호흡을 좀 약간 내가 이제 느낄 줄 알고 내 리듬을 좀 빨리 찾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형식 호흡, 목으로만 쉬세요. 거의 다. 아마 뭐 한 80%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선수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복식 호흡을 해요. 그래서 장요근, 아까 얘기한 대로 장요근이 되게 중요하다고 한 게 힘이 없으면 장요근에서도 마찬가지로 호흡 운동 자체를 안 하면은 받쳐주는 힘이 없으니까 복식 호흡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계속 뭐 한 20년 넘게 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 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느낌을 알아요. 힘들 때 넘기는 습관이나 그리고 호흡을 어떻게 해서 넘어가자라는 이 자체를 아까 얘기한 대로 이胸식 호흡할 때 입으로만 너무 쉬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리듬 찾으면서 뭐 복식을 너무 하라고도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대신 편안하게 쉴 때 소리를 내면은 그건 버릇이 돼요.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애들은 꼭 그렇게 뛰어요. 꼭 그렇게 호흡을 하고 힘들면 그게 표시인 것 같아요. 표시. 그러면은 코치들이나 감독들은 쳐다보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해요. 응? 네, 어차피 똑같이 시킬 거니까. 나 힘드니까 세워줘 뭐 이런 표시도 하는 애들 있는데 그냥 아예 안 쳐다보면 나중에 저절로 고쳐지게 되고 여기 있는 분들도 힘들 때마다 자꾸 생각을 하세요. 이러면 더 힘들지. 내가 더 편안하게 하려면은 편안하게 내가 호흡이랑 리듬이랑 내 달리는 거랑 이걸 한번 맞춰보자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동계훈련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동계훈련을 뭐 다 사람마다 틀린데 지금 여기 여자 선수들이 하는 훈련법인데 뭐 정확하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적지 못했지만 지금 이 선수들은 11월 달부터 들어왔습니다. 11월 달. 동아 마라톤 뛰지 않지만 뭐 대구 마라톤이나 뭐 뛰고 뭐 동아 마라톤은 안 뛰어도 11월 달부터 들어간 게 체력 운동을 저는 딴 데보다 더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12월 달에 마찬가지로 하면 기본 자세,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장요근 운동이나 팔치기랑 피치 훈련이나 아니면 저런 훈련, 코어 운동을 한 2주 정도 시킵니다. 그리고 12월 달 3, 4주 때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계단 훈련을 정말 많이 시켜요. 저는 계단 훈련을 많이 시키면서 뭐 VO2 맥스라고 아시죠? 산소 최대 맥스 훈련 자체를 하면서 머리나 아니면 심장이나 이런 자체, 왜냐면 되게 힘들게 되면 머리가 항상 아프시죠. 근데 그거를 연습을 힘들게 해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것도 넘기다 보면 나중에 그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도 넘기는 습관이 됩니다. 근데 항상 이 위치에서 내가 맨날 못 참고 내려놓고 그러면 연습할 때나 시합할 때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1월달 1주 3주차 때도 마찬가지로 힙업 아니면 무조건 코어 운동만 많이 시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이클도 오르막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오르막 훈련을 엄청 많이 시켜요. 왜? 인터벌 훈련보다. 저희는 뭐 인터벌 훈련하게 되면 특히 겨울 때는 부상이 많아서 인터벌 훈련을 저는 최대한 안 시키려고 합니다. 인터벌 훈련 대신 힐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요. 네. 그리고 이제 2주차, 4주차 때는 장거리 훈련, 시간주 훈련. 그렇다고 해서 장거리 훈련이나 시간주 훈련을 한 번에 무리하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점차 조금씩 뭐 처음에 80분 뛰었으면 또 90분, 100분, 120분 그러면서 뭐 2시간 반, 3시간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지금 나는 더 길어 그러면은 3시간 반. 왜냐면 선수들도 한 번씩은 4시간까지 뛰게 합니다. 그 시간, 그 대신 뭐 거리를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으로 4시간 정도 뛰게 해서 나중에는 그 뭐 2시간 반을 뛸 때 되게 적게 뛴다는 느낌이 들어요. 시간 자체도. 그래서 선수들 자체도 한 번씩은 그렇게 뛰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대신 부상 없이 점차 이렇게 늘리는 게 저는 동계훈련 때 그게 아마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2월 달에도
이제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거리주 훈련하고 지속주 훈련을 좀 많이 시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인터벌 훈련은 이제 날씨가 풀리거나 아니면 점점 다가왔을 때, 지금 같을 때는 이제 2월달 돼도 아직까지는 춥기 때문에 굳이 그 다음에 2월 지속주 하면서 이제 페이스 감각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페이스. 내가 뭐 4분대로 뛰면은 뭐 3분 45초 페이스로도 훈련을 해야지만 4분대가 편할 거고, 또 내가 4분 45초 뛰어야 될 때는 4분 30초로 뛰어야지만 내가 4분 45초가 조금씩 편해질 수 있는 이런 페이스 감각. 그리고 어쩔 때는 시합 페이스에 맞춰서 페이스 감각 훈련을 마라톤이 아니고 뭐 좀 짧게 15,000이면 15,000이, 2만미면 2만미 정도로 내가 훈련을 해야지만 내가 그 느낌을 알게 되고, 이 페이스 감각이라는 게 왜 운동장에서 페이스 감각 훈련을 하게 되면 100m마다 내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도로에서는 요새 뭐 GPS 가민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이게 틀려요. 그리고 가민시계도 마찬가지로 400트랙을 뛴다고 해도 내가 똑바로 뛰는 사람들은 400이 딱 나오는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430, 450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리주 뭐 감각 훈련할 때는 저희는 항상 운동장에서 뭐 100m마다 뭐 시계를 보는 게 아니지만 애들은 뭐 200, 400 그래야지 초수를 계속 불러주면서 그 감각 테스트를 하면서 몸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아 마라톤, 제가 아디다스랑 아디다스 걸 넣었는데요. 네. 동아 마라톤 뭐 한 달 남았을 땐 무조건 한 달 전에 40km 점검줄 들어가야 돼요. 페이스 자체도 뭐 시합보다 한 5초, 10초 약간 낮게. 왜냐면 그래야지 시합 때 한 달 남겨놓고 내가 그리고 여기서 점검을 해봐야지 몸 상태가 어떻고 내가 몸이 어떻다는 걸 내가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훈련이 들어가면서 내가 마지막 한 달을 끌어올리면서 시합을 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시합에만 어차피 오늘 못 뛰어도 돼, 다음이 시합인데,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내 몸을 테스트하는 날은 딱 한 달 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막 2주 전에 풀코스 뛰신 분들 계세요. 나 운동 안 해가지고 막 벼락치기. 근데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여기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 아마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촬영하시는 분들이 약간 벼락치기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마지막 뭐 3월달에 1주차는 아까 말한 대로 뭐 파트랙이나 아니면 지속주 훈련으로 몸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주, 3주차 때는 이제 지속주랑 인터벌 훈련이 들어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달 지나고 났을 때 내 몸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한 달 남겨놨을 때는 40km가 아니고 거리주가 아니고 시간주가 아니고 점점 내려가면서 시합을 뛰어야지만 내 몸이 살아요. 그래서 2주 전에는 거의 선수들은 하프 뛴다, 하프. 그리고 하프 뛰어가서 몸이 괜찮다 그러면 1주 남겨놓고는 10km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 몸에 맞춰서, 이게 정확하다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선수들은 제가 이렇게 가리킬 때는 거의 그런 식으로 가르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훈련했을 때,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벌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지속주나 했을 때 근육이 많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뛸 때보다 인터벌 훈련 자체를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내 페이스보다, 그러면 근육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 페이스에 내가 지치지가 않아요. 좀 덜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왜? 뭐 80초 페이스로 뛰어야 되는데 시합 때 마찬가지로 72초로 훈련을 했으면 80초는 좀 약간 덜 부담이 되겠죠.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도 거의 그 김진 선수도 뭐 한 86초, 7초 페이스로 마라톤을 뛰어 2시간 34분 뛰려면, 그러면 인터벌 할 때는 78초, 뭐 80초, 느리면 80초. 그 대신 이제 회복도 뭐 적은 훈련, 뭐 이런 훈련 자체를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합 때는 어떻게 보면 더 여유가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너무 강한 것보다도 내가 이제 정해놨을 때 시합 때 난 몇 분 페이스로 뛸 거다 하는 거에 대해서 뭐 1km당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20초 앞당겨서 그 정도로 하시면 아마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올해 혹시 다 동아 마라톤 다 이제 내년에 뛰시지 않으세요? 네, 아마 내년에 다 동아 마라톤 뛰시는데 정말 부상 없이 동아 마라톤 다들 잘 뛰셔가지고 네, 좋은 기록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지금 질문. 네. 저는 선수들이 아마 그래도 트레드밀은 한 30분 이상은 잘 안 뛰려고 해요. 뭐 왜냐면 트레드밀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기계식으로 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폼 교정할 때만 바꾸지, 안 그러면 폼 주법 자체가 위로 뛰게 됩니다. 아까 처음 초림분들한테 얘기한 게 다 위로 달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런닝머신을 많이 뛰게 되면은 내가 힘으로 미는 게 아니고 제자리에서 뻥뻥뻥뻥 뛰다 보니까 중심이 자꾸 위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폼 교정할 때 한 20분, 30분 그 정도 가고 이제 보강 운동을 하고, 아니면은 제자리에서 아예 다리 올리기를 더 많이 시킵니다. 아니면 누워서 피치 훈련.
네, 이런 훈련으로 좀 대처를 하시면 아마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들쑥날쑥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이 것이는 이제 방금 말했다시피 약간 안 좋으니까 이제 저는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케이스는 이제 일정하게 되니까 좀 편안해지는데 트레일이나 이제 밖에 나가서는 뛰면 계속 이렇게 흔들려요. 정확하게 지속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좀 해볼까 하는 일단 트랙에서 일단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훈련은. 그리고 말한 대로 아까 전에 뭐 기록이 안 나왔다는 것보다 그런 페이스를 약간 더 낮춰서 하는 연습 자체를 좀 많이 하시면 되게 좋아요. 뭐 한 바퀴 뛰는데 뭐 1코스로 나는 1분 40초로 뛰고 싶지만 100초 페이스로 그러면 좀 낮춰가지고 한 1분 50초로 그 연습을 내가 시계를 안 봐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되면 그거는 연습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이제 정확하게 딱딱 나오고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뭐 많이 뛰게 될 때 몇 번 누르고 나중에는 잘 누르질 않습니다. 왜? 그 감각이라는 게 이제 살거든요. 우리 몸에. 그리고 이 페이스라는 자체를.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시면서 페이스를 올려서 하시는 것보다 좀 약간 낮추셔서 그리고 100m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이걸 보시면서 달리시겠으면 연습하다 보시면 아마 보면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해도 되게 약하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횟수를 좀 많이 늘리면서 그리고 정확한 자세로 횟수를 좀 많이 늘리면서 안에 지구력 그리고 근육을 만들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지 그 선수들이 근육이 커버리면 그 근육을 들고 달리기 때문에 피로도 빨리 쌓이고 금방 지치기 때문에 저희는 무겁고 이런 웨이트 자체는 거의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코어 운동을 좀 합니다. 중계 때 네. 계단 훈련과 언덕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계단 훈련도 매일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계단 훈련도 매일 하다 보면 질리게 되고 힐 트레이닝도 마찬가지로 매일 하다 보면 되게 질리고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내 몸에 맞춰서 아까도 말한 대로 오늘은 계단 훈련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조깅을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마찬가지로 힐 트레이닝을 하고 또 그 다음 날 뭐 조깅을 하고 그 다음 날 뭐 계단 운동을 하고 내가 내 몸에 맞춰서 그 대신 오늘은 힐 트레이닝하고 바로 계단을 할 수 있겠어. 내 몸에 이렇게 잡아서. 왜냐면 한 번 강하게 했다고 한 번 무조건 쉬는 게 아니고 한 번 강하게 했어도 또 그 몸에 데미지가 쌓인 상태고 내가 정말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도 훈련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 내가 마라톤 뛰거나 뭐 했을 때도 지쳤을 때도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 되게 힘든 거 했다고 해서 그냥 완전 회복을 했다 하는 것보다도 내 몸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몸 자체 내가 아직 뭐 계단 훈련을 했는데도 아직 근력이 약하고 내가 드는 힘이 너무 약하다 하면 계단 훈련을 좀 더 많이 반복해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힐 트레이닝. 네. 네. 약간 강도 있게 네. 짧게 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길게 힐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너무 긴 것도 너무 안 좋아요. 한 350, 300 그리고 처음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한 250 그리고 계단 훈련 자체는 단거리들은 한 번에 그냥 쫙 올라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여기 선수들은 한 30개 있다 보면 왕복 훈련을 엄청 많이 시킵니다. 올라갔다 바로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서 맥박수가 계속 올라가고 힘든 걸 참고 그러면은 나중에 체력이 딸려서 다리 드는 힘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올라갈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20개나 30개 있어도 약간 왕복을 이렇게 계속 왕복 훈련을 좀 하시면 아마 더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